맞아요. 데이터 분석, 많이들 하시죠? 근데 모듈 성능 평가,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혹시 정확도는 높은데, 실제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어쩌면 그 이유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, 바로 그 분류 모델 평가의 핵심 도구, 혼동 행렬,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죠.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, 이 정확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모델의 속사정,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혼동행렬. 이름 그대로입니다. 모델이 뭘 뭐로 혼동하고 있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측값이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같은지,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틀리는지,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. 모델이 각 클래스를 얼마나 잘 맞추나, 특히 어떤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로 잘못 판단하는지 이걸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거죠. 보통 이진 분류에서는 EX2 행렬로 많이 표현하는데요. 행이랑 열의 각각 예측값, 실제값 이렇게 놓고 각 조합에 해당하는 데이터 개수를 적는 방식입니다. 네, 이 간단해 보이는 표 안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맞아요. 진짜 흔히 빠지는 함정이 그거잖아요. 그냥 정확도만 보는 거.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희귀병 환자가 딱 한 명 있는 데이터. 이걸 예측한다고 생각해 보죠. 모델이 그냥 전부 다 정상이라고만 예측해도 정확도는 99%나 나오잖아요. 근데 정작 중요한 그 환자 한 명은 전혀 못 찾아내는 거죠. 실제로는 좀 쓸모없는 모델일 수도 있고요. 바로 그럴 때 이 혼동행렬이 정말 중요해집니다. 전체 정확도라는 그 숫자 하나 뒤에 숨어 있는 거 있잖아요. 모델이 세밀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. 특히 클래스 불균형이 좀 심할 때 각 클래스별 성능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. 얼마나 맞췄냐 이걸 넘어서 어떻게 맞고 어떻게 틀렸냐 이걸 분석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진 분류에서 혼동행렬의 4가지 핵심 요소 이걸 좀 볼게요. TP, True Positive라고 하죠. 이건 실제 긍정을 긍정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예요. 예를 들면 실제 암 환자를 암이라고 진단한 거. 그리고 TN, True Negative. 이건 실제 부정을 부정으로 제대로 예측한 경우. 건강한 사람을 정상으로 진단한 거죠. 여기까지는 모델이 잘 한 겁니다. 문제는 이제 나머지 2가지인데요. FP, False Positive. 이건 실제는 부정인데 긍정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. 이걸 일종 오류라고도 부르죠.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암 환자라고 잘못 진단하는 그런 상황이겠죠. 네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반대로 FN, False Negative는요. 실제는 긍정인데 부정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예요.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. 이건 정말 심각할 수 있는데 암 환자를 정상이라고 진단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와, 예시를 딱 들어주시니까 FP랑 FN 의미가 확 와닿네요. 근데 실제 데이터는 훨씬 복잡하고 막 노이즈도 많고 그렇잖아요.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이 4가지 분류가 모델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좀 명확하게 도움이 될까요?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. 맞아요. 실제 데이터 복잡하죠. 그렇더라도 결국 모델의 예측 결과는 이 4가지 범주 중 하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물론 해석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. 이 TP, FP, FN, TN 값을 잘 조합해서요. 여러 가지 성능 지표를 계산하는데 이걸 통해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모델의 어떤 특정 경향성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아까 얘기 나온 정확도 말고요. 다른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정밀도 프리시전인데요. 이건 모델이 긍정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진짜 긍정인 비율이에요. 수식으로는 TP 나누기 TP 플러스 FP이죠. 이건 스팸 메일 필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.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는 FP, 즉 일종 오류를 줄이는 게 중요할 때 주로 봅니다. 그렇죠. 멀쩡한 메일이 스팸함 가면 안 되니까. 네. 그리고 재현율 또는 민감도라고도 하는데요. 이건 실제 긍정인 것 중에서 모델이 긍정으로 맞춘 비율입니다. TP 나누기 TP 플러스 FN이죠.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암 진단 같은 경우 실제 환자를 놓치는 FN, 즉 이종 오류를 줄여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. 정밀도랑 재현율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실제로 이 정밀도랑 재현율은 서로 좀 상충하는 관계?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트레이드 오프요?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는.
맞아요. 예를 들어서 재현율을 막 높이려고 모델의 예측 기준을 좀 낮춰요. 더 많은 걸 긍정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. 그러면 실제 긍정을 더 많이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부정인데 긍정으로 잘못 판단하는 FP도 늘어나서 정밀도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. 아하, 그렇겠네요. 둘 다 잡기는 어렵군요. 네.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조화, 평균인 F1 스코어 같은 지표도 많이 씁니다. 둘 다 중요할 때 균형점을 보는 거죠. 아, 그리고 특이도, specificity라는 것도 있어요. 이건 TN 나누기 TN 플러스 FP인데 실제 부정인 것 중에서 모델이 부정으로 잘 맞춘 비율을 나타냅니다. 와, 지표가 정말 다양하네요. 그럼 이 혼동행렬이랑 여러 지표들을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? 그냥 숫자만 확인하는 건 아닐 테고. 여러 측면에서 실제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. 첫째는 당연히 모델 성능 진단이랑 개선 방향을 잡는 데 쓰이죠. FP가 많은지, FN이 많은지 이걸 보고 모델의 약점을 딱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개선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둘째는 예측 임계값, 그러니까 threshold를 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. 혼동행렬을 봤는데 FN이 너무 많다. 암 진단인데 놓치는 환자가 많다 싶으면 모델이 긍정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점, 그 임계값을 좀 낮추는 거죠. 그러면 더 많은 사례를 긍정, 즉 암으로 예측하게 되니까 재현율은 올라가겠죠. 아, 기준점을 조절하는 거군요. 네,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FP, 즉 정상인데 암이라고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. 그 영역도 같이 보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요. 암 진단에서 재현율을 막 극대화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거짓 긍정 FP가 확 늘어나서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추가 검사를 엄청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. 이건 단순히 숫자만 볼 때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. 실제 결과에 기반해서 계속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리고 셋째로는 역시 클래스 불균형 문제 다룰 때 소수 클래스의 성능을 아주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뭐 요즘은 파이썬의 scikit-learn 같은 라이브러리 쓰면 이런 거 아주 쉽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정말 분류 모델 평가의 기본이면서도 또 깊이 있는 이해를 주는 혼동행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네요. 단순히 정확도만 보는 걸 넘어서 모델 예측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실제 문제 상황에 딱 맞춰서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왜 이 혼동행렬이 꼭 필요한지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사실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그 모델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. 혼동열은 그 여정의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. 지금 분석하고 계신 문제 혹은 앞으로 다루실 문제에서요. 어떤 오류, 그러니까 FP 또는 FN 중에 어떤 걸 줄이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평가 지표, 뭐 정밀도나 재현율, 아니면 F1 스코어 같은 것 중에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과정 자체가 모델의 진짜 가치를 찾아가는 아주 핵심적인 단계가 될 겁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데이터 분석 여정에 좋은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